선거자금, 조카 전세자금, 명품 대리 결제까지 민주당 이정근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해서 10억이나 되는 불법 자금을 받았을까요?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권력형 비리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사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정근 낯선 이름이죠. 국회의원에 계속 출마하는데 계속 떨어집니다. 한 번도 안 돼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나름 인지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왜냐? 계속 떨어지는 그 지역이 바로 서울 서초갑, 강남 서초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이죠. 불모지에 계속 출마를 해주면 당으로서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 시절에 사무부총장도 지냅니다.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일이기도 하죠. 자, 이 이름들 보이십니까? 뭐 대단한 이름들이죠.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정근이 이 사람들과 친하다면서 이 이름들을 앞세워서 이정근이 불법 1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일반인에겐 낯선 국회의원도 아닌 정치인이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사익을 취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자, 이정근 부총장은요, 2016년 총선, 2018년 서초구청장, 지자체장 선거, 2020년 총선, 올해 보궐선거까지 계속 출마를 합니다. 다 떨어져요. 지금 이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시기는 바로 2019년과 2020년 요 사이, 그러니까 2020년 총선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돈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검찰 수사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선거 출마하다 보니까 2018년에는 세금 1억 원을 낼 돈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고민 중에 2019년 11월 사업가 박모 씨가 찾아옵니다. 이 사업가 박 씨는요,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하고 태양광 사업도 하고 뭐 기업 인수 사업도 하고 별의별 사업을 다 하는 기업가입니다. 당시에 이 사업가는 정부 기관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투자사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인수를 이 투자사 감사가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감사와 친한 사람이 바로 이 이정근 부총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이정근 부총장을 찾아갑니다. 자, 좀 도와달라고요. 이정근 부총장이 보니까 회사를 인수할 정도면 이 사업가가 돈이 있겠구나 딱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 3명을 댑니다. 당시에 비서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당 유력 중진 의원. 그러면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자, 2020년 총선이 4월 15일이었는데 딱 그 직전에 만난 거죠.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 기회에 사업가 박 씨는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사업 다 청탁을 하고요. 돈이 필요했던 이정근 부총장은 그 대가로 계속해서 이게 돈을 요구를 합니다. 자, 2월 20일, 그러니까 총선 한 2달 전에 처음으로 이 박 씨가 이정근 후보, 당시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아예 인사차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건네줍니다. 자, 그리고 2월 28일에 이제 후보로 공천이 확정이 돼요. 그 이후로는 이 박 씨가 자, 비서실장에게 뭐 해달라,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달라, 이 청탁들을 하고 이정근 후보는 선거만 끝나면 다 해주겠다라고 해서 선거 자금을 받는데요. 너무 많아서 이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3월 13일 5천만 원, 3월 25일 3천만 원, 3월 26일 3천만 원, 3월 31일 3천만 원, 4월 7일 9,500만 원. 자, 선거 전날인 4월 14일 이정근 후보는 승리의 기운이 느껴진다며 돈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3,5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불법 정치 자금 2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는 겁니다. 자,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이번엔 조카 전세 자금을 받는데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을 팔면서요. 이 박 씨는요, 당시에
구룡마을 아십니까? 강남 구룡마을. 강남에서 개발되지 않은 얼마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 포스코 건설이 이게 개발이 되면 그 이익의 우선 1순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해서 이익이 나면 가장 먼저 이제 그 이익을 가져가는 순위권이죠. 딱 보니까 박 씨가 자, 이 우선 순위권을 사서 구룡마을 자치회에게 팔면 그 차익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포스코는 원래 이제 민간 기업이지만 그래도 이 정부와 관계가 많으니 비서실장에게 청탁을 하면 이걸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5월 중순에 이제 이정은 부총장에게 비서실장을 소개해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정은 부총장이 그럼 인사하게 돈을 준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정은 부총장이 비서실장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실제로 박 씨는 포스코 건설과 이 우선순위권 인수 실무 협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정은 부총장은 조카 전세 자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정은 부총장 언니에게 1억 7천만 원을 보냅니다. 근데 좀 적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은 부총장이 계속 더 달라, 마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서실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박 씨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박 씨가 실제로 더 주죠. 심지어는요, 이런 것도 받습니다. 자, 이 박 씨가 한국 남부 발전 간부 승진을 이제 청탁을 하는데요. 이정은 부총장은 사장 지인과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해결해 주겠다면서 이걸 요구를 합니다. 내가 백화점에 봐둔 물건이 있는데 매장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결제를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박 씨가 미리 결제를 하면 이제 가서 사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 가서 루이비통 핸드백 1개와 운동화 2켤레를 삽니다. 자, 매장에서 전화도 합니다. 와서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더 있다면서요.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또 결제를 해서 이 루이비통 핸드백 2개를 더 얻습니다. 한국 동서발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청탁을 받는데요. 이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구찌 부츠 2켤레를 또 받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이 대목에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가 박 씨는 계속 속으면서 1년 가까이 돈만 계속 준 거냐? 아닙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정근 부총장은 산업부에 연락을 해서 산업부 기조실장을 포함한 이 간부를 박 씨와 만나게 해주고요. 자, 이 식약처장을 통해서 식약처 간부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 한국 남동발전 사장도 사업가 박 씨가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뢰를 얻으면서 이제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이고요. 그래서 모두 10억 원의 돈이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러다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사업가 박 씨가 이정근 부총장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들여다보니까 지금 앞서 살펴본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가 이제 드러난 거지요. 자, 검찰은 지금부터 수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 씨로부터 이정근 부총장에게 건너간 돈을 지금 이제 밝혀낸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여기서 끝난 건지 실제로 청탁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연락을 한 게 있는지 혹시나 이 돈 중 일부가 이곳으로 건너간 건 있는지를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최근에 중요한 단서를 하나 확보를 했는데요. 검찰이 최근에 부총장의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자, 예전에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폰을 하나 확보한 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바뀐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폰이었어요. 그럼 옛날 폰은 어디 갔냐라고 했더니 8월 초 폭우 때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다가 이 옛날 폰을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정근 부총장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자, 청탁 로비용으로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빌린 돈을 아직 갚지 못했을 뿐이다. 우린 지금 소송 중인데 이렇게 적용하는 건 억울하다라고요. 결국 검찰의 이제 수사는 자, 이정근 부총장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단지 팔았을 뿐인지 아니면 혹시나 이쪽에다가 실제로 뭔가 건너간 것은 있는 건지 이 부분, 이쪽 부분을 주목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서 공부하셨으니까 시원하게 의문점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공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